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입니다. 저자는 김다슬, 출판사는 클라우디아입니다. 저자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김다슬, 작가, 작사가, 카펠라이터. 작사가로 먼저 데뷔하여 대중에게 사랑받는 곡을 다수 만들었다. 마음을 읽는 듯한 노랫말이 특징인 그의 곡은 여러 차례 음원의 상위 차트에 올려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하루를 결정하는 건 그날의 기분이기 때문이다. 기분 좋은 날이 행복하게 산 거고, 기분이 잘 정돈된 날이 잘 산 날이다.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는 무언가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계속 찾게 된다. 꽂히는 음악을 들으면 그 곡만 반복해서 듣고, 재미있는 게임을 하면 중독될 만큼 빠진다. 기분 좋아지는 사람을 보면 자꾸만 그 사람이 보고 싶다. 이성보다 먼저 몸과 세포가 반응한다. 이처럼 기분은 사람을 움직이는 원초적인 힘이다. 그렇기에 사람은 기분 전환에 막대한 시간과 돈을 쓴다. 기분 전환을 위해서라면 먼 곳의 바다를 보러 기꺼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한다. 예쁜 카페에 가서 커피와 달콤한 케이크를 원가의 몇 배는 비싼 돈을 주고 사 먹는다. 기분만 나아진다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이러한 기분 관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더욱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다. 세계 정상급 부호인 일론 머스크가 멘탈과 기분을 관리해주는 전문가를 거액을 주고 고용한 이유이다. 결국 하루에 기분이 쌓여 인생을 이루기에 기분은 무엇보다 중요한 셈이다. 정신을 뺏기지 않아야 충실한 하루다. 충실한 하루를 살려면 정신을 뺏기지 않아야 한다. 흔한 말로 혼이 쏙 빠진다고 하는데, 이를 방지하려면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큰 원인은 스마트폰이다. 습관적으로 손에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이 사실상 가장 많은 시간과 정신력을 빼앗는다. 스마트폰을 켜면 재밌는 각종 유튜브 영상과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을 비롯한 다양한 SNS를 접하게 된다. 몰입하게 되는 순간 시간은 훌쩍 지나가 있다. TV를 비롯한 여러 매체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특정 시간대에 일정 시간만 시청하겠다는 계획을 정하고 그 시간에만 시청하는 절제가 필요하다. 인간은 육체 활동으로만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정신력은 한정적이다. 그러니 중요한 곳에 집중할 줄 알아야 하루를 충실하게 보낼 수가 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걱정하는 것, 이미 일어나고 지나가버린 과거의 일을 후회하는 것,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대처하거나 준비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는 것, 이 모든 게 정신력을 소모하는 일이다. 쓸데없는 소모를 줄여야겠다. 그래야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정신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가난한 날. 마음이 가난한 날이 있다. 속에서 꺼낼 언어가 없어서 나눌 말조차 없을 때 말이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날이면 평소보다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 나 하나 감당하기도 버거운데 누굴 신경 쓰고 챙기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주변의 아픔과 우울을 모른 척 하기도 한다. 심지어 나 자신의 아픔과 우울마저 못 본 척 덮어놓을 때도 있다.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대충 넘기는 시기다. 몹시 힘이 빠져서 자신을 돌보는 일조차 힘겨운 상태가 된다. 그럴 때면 좋아하는 작가의 글과 책을 찾아서 읽는다. 좋아하는 감독의 영화를 찾아서 본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찾아서 듣는다. 그들의 작품은 좋은 언어로 가득하다. 가난하여 인색해져 버린 내 마음을 달래주고 풍요롭게 채워준다. 좋은 언어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언어이다. 가슴속에 응어리진 무언가를 해소해주는 언어이다.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주는 언어이다. 가난한 마음을 풍요롭게 채워주고 무기력한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건 언제나 좋은 언어였다. 당신과 나에게 좋은 언어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멘탈이 흔들릴 때 명심할 3가지. 첫째,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쓸 것이 없다. 본인 삶이 초라한 인간일수록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법이다. 진정으로 잘난 사람은 자기 개발하고 주위 사람을 챙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므로 타인에게 별 관심이 없다. 못난 사람은 열등감이 가득해서 자기 삶을 다른 사람의 험담으로 채우는 우매한 짓을 한다. 실제로 본인의 가장 귀한 재산인 시간을 타인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치샘은 잘 살고 있다는 방증이다.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치샘을 느끼고 싶어도 느낄 수가 없다. 싸구려는 아무런 논란도, 짝퉁도 생기지 않지만 명품은 짝퉁이 생긴다. 세 번째, 멘탈이 강한 사람은 없다. 단단한 멘탈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더 자주 멘탈을 잡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멘탈은 누구나 흔들리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속으로 한 번 더 붙잡는 사람이 강해 보이는 것이다. 인맥에 목맬 필요가 없다. 인맥을 늘리느라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인맥은 늘리는 게 아니라 생기는 것이라 그렇다. 인맥을 늘리려면 반드시 시간, 돈, 신경을 써야 한다. 상대와 지속해서 술자리 또는 취미 생활에 어울려야 한다. 특히 있으나 마나한 인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맥은 지금 나보다 잘났기 때문에 많은 것을 상대에게 맞춰야 한다. 자연스레 자기 개발에 투자할 시간과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나한테 써야 할 소중한 자원을 남한테 쓰는 셈이다. 인맥에 투자할 시간과 돈으로 자기 개발에 투자하고 인맥 대신 실력을 늘려야 한다. 실력이 있고 성실한 사람은 인맥이 알아서 생기기 때문이다. 성실한데 실력까지 있으면 그 가치를 누가 모를까? 제대로 된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려고 한다. 그때 가서 생기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면 된다. 그때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맞출 필요도 없고 일방적으로 뺏길 일도 없다. 이런 관계가 제대로 된 인맥이다. 그러니 인맥에 목맬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곧 건실한 인맥을 만드는 비결이다. 손절이 시급한 인간 유형 5가지. 1. 정을 이용하는 사람. 정에 약해서 사정을 봐주고 부탁을 들어줬더니 감사나 보답은 없고 오히려 호구로 알고 이용해 먹는 못된 인간이 있다. 가만두면 기생충처럼 삶을 갉아먹는다. 2. 자꾸 지시하는 사람. 지시와 참견이 몸에 배서 말만 하면 이래라 저래라 한다. 본인도 그리 살지 못하면서 남에겐 그리 살라고 강요하는 태도가 역하다. 3. 비하기 심한 사람.
무슨 말이든 툭하면 비약한다.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마치 그것을 사실처럼 믿고 결론을 낸다.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는 수준이다. 심지어 편을 얻기 위해 주변부터 SNS에까지 자신의 말이 맞지 않냐고 확인하듯 떠벌리고 다닌다. 4. 험담이 습관인 사람. 가끔 다른 사람에 관한 말과 욕을 할 수도 있다. 다만 험담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은 멀리 해야 한다. 그 사람은 내 앞에서 남을 험담하지만 남 앞에서는 내 험담을 한다. 5. 기분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 태도로 기분을 표현할 때도 있다. 인간적인 면이고 누구나 그럴 테니까. 그러나 기분이 바뀔 때마다 매번 태도를 바꾸는 사람은 곁에 둬서는 안 된다. 기분에 따라 믿음도 저버릴 사람이니까. 잊지 말아야 할 사람과 잊어야 할 사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은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고, 누구보다 빠르게 잊어야 할 사람은 힘들 때 떠난 사람이다. 끝까지 곁에 있어준 사람에게 반드시 보답하고 갚아야 한다. 힘들 때 떠난 사람은 최대한 빨리 잊고 보란듯이 성공해서 이름도 잘 기억을 못하는 것이 최고의 복수이다. 성공하니까 그제야 아는 척하면 누구더라? 한마디면 충분하다. 내가 가장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을 때 그때 잘해준 사람이 평생 가는 사람이다. 밑바닥인데도 곁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이다. 사람 일은 어찌 될지 모른다. 실제로 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망하고, 완전히 망했다가도 다시 크게 성공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 그 과정에서 잊어서는 안 될 사람과 잊어야 할 사람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평생 보물처럼 여길 사람이 누구인지 이때 알게 된다. 무례해도 참고 넘기는 이유. 똑같은 인간이 되기 싫기에 무례한 일을 당해도 웬만해서는 참고 넘어간다. 안갚음을 해봐야 같은 수준의 인간밖에 더 되나 싶어서 피한다. 똥은 피하지만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듯 수준 이하의 인간으로 함께 전락하기 싫다. 싸우기도 싫다. 안 그래도 신경 쓸 일이 많은데 무례한 인간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싸움으로 번질 것이 뻔한데 그렇게까지 감정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그게 더 손해이다. 주위의 평판이 나빠지는 것도 의식해야 한다. 수준 이하의 인간과 엮이면 엮일수록 평판이 나빠지는 것은 결국 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어떻게 봐도 나만 손해인 구조이기에 참고 만다. 당장 눈앞밖에 보지 못하는 무례한 인간과는 달리 당신은 두수 앞을 내다볼 만큼 지혜롭다. 그렇게 엮이지 않으려 노력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무례한 사람은 어디를 가나 무례하게 굴기 때문에 훗날 반드시 지독한 상대를 만나서 그동안 한 짓을 갑절로 돌려받는다. 누가 너를 모욕하더라도 안갚음 하려 들지 말라. 강가에 가만히 앉아 있노라면 머지않아서 그의 시체가 떠내려가는 꼴을 보게 될 것이다. 노자. 직장 상사와 동료한테 받는 스트레스를 피하는 방법. 직장에서 사사건건 간섭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 막 대하는 사람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관두고 싶다. 원흉이 주변에 있으니 매일 스트레스를 받는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기에 누구나 싫어할 짓을 하는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자멸한다. 해선 안 될 일을 하거나 독한 사원에게 뭐 하나 잘못 걸려서 결국 망한다. 다만 그것은
훗날의 일이니 지금은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먼저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상대가 변할 것이란 기대를 버리고 나의 속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원래 밖에서는 보지도 않을 사람이라는 점을 인식하자. 상대를 구체적으로 이미지화한다. 지나가는 욕쟁이 행인, 이 정도가 딱 좋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속으로 뭐 어쩌라고를 반복한다. 상대를 직장 상사나 동료가 아니라 행인처럼 대하는 속마음의 변화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확실히 도움이 된다. 가만 보면 별 중요한 인간도 아니다. 별 같자는 인간이 귀한 내 삶에 활개치고 다니도록 내버려둘 이유가 없다. 알아도 속아준다. 알면서도 속아준다. 변명과 핑계를 들었을 때 속이 뻔히 보여서 다 알지만 굳이 불편한 사실을 끄집어내서 관계를 망치는 것이 더 좋지 않은 일임을 알기에 그냥 넘길 때가 있다. 거짓말임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다. 소중한 사람이니까 진실과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다. 언젠간 피곤해 지쳐서 피하는 경우도 있다. 눈치챈 사실을 눈앞에 들이밀면 열의 아홉은 민망해서 한층 더 우기고 본다. 자연스레 말싸움으로 이어지고 감정 싸움으로 번진다. 소모뿐인 싸움을 해서 남는 것이 무엇일까? 어차피 계속 볼 사람인데 잠시 통쾌하려고 이를 키우는 건 당장 눈앞의 일밖에 보지 못하는 행동이다. 덩달아 피곤해지는 건 나일 테니까 말이다. 싸움으로 인해 감정이 상한 상태로 온종일 신경을 쓰느니 피하는 것이 낫다. 이러한 방법은 현명한 대처법이라서 대체로 옳다. 다만 반복해서 그런다면 이를 버려서라도 싸우더라도 확실히 짚어줄 필요가 있다. 뻔한 거짓말에 매번 순순히 속아주기만 해서는 계속 그래도 되는 만만한 사람으로 알 테니 말이다. 욕심과 상대를 위하는 것의 차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위하는 건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빛이 꺼지지 않게 지켜주는 일이다. 소중한 사람을 소중히 대하다 보면 그 사람이 빛이 나길 바라게 된다. 곁에서 지켜봐온 이 사람이 빛이 나면 얼마나 눈 부실지 알기 때문이다. 소중한 사람에게 지금보다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자연스레 생기는 것이다. 다만 그 마음이 나의 욕심임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욕심인 줄도 모르고 갈수록 그런 마음이 커질 때이다. 그런 마음이 커지면 자기도 모르게 오지랖을 부린다. 응원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씩 간섭하기 시작한다. 어떤 옷이 어울린다.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한다. 식단을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좋다. 저런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처럼 애정어린 잔소리를 시작으로 점점 이래라 저래라 지시가 드러난다.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려고 하는 말이 오히려 상대를 압박하는 말이 된다. 오지랖과 참견의 압박을 멈추고 자존감이 흔들릴 때와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켜줘야 한다. 중요한 상대를 위하는 마음과 나의 욕심은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반드시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게 진정으로 상대를 위하는 길이니까. 자신에게 감사와 칭찬하기. 감사와 칭찬을 좀 하고 살자.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말이다. 자책은 수없이 하면서 자기 칭찬에는 왜 그리 인색할까? 남에게는 자주 감사하고 표현하면서 자신한테는 어째서 감사할 줄 모를까? 자만에 빠질까봐 필요 이상으로 경계한다. 스스로 감사하는 것과 칭찬하는 것은 자만이 아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고 칭찬할 줄 알아야 한다.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을 빼야 한다고 자책하는 사람은 많이 있다. 밥을 맛있게 잘 먹었다고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면서 밥 잘 먹는 아이에게는 누구나 아이고 잘 먹네, 예쁘다 이렇게 칭찬을 한다. 밥만 축내는 식충이라고 자기 비하는 많이 하면서 밥을 먹게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인간은 산이나 사막에서 길을 잃고 극도로 굶주린 상황에 처해봐야 먹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스스로 감사하고 칭찬할 만한 일은 무척 많이 있다. 보는 것, 숨 쉬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건강한 것, 소중한 사람이 있는 것. 사소하게 감사하고 사소하게 칭찬하자. 그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더 큰 행복을 불러온다. 자존감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 이불을 갠다. 매일 일어나서 이불을 개는 것과 자존감이 무슨 관계일까? 자존감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을 때 비로소 높아지기 때문이다. 스스로 약속하고 가장 쉽게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불 개기이다. 이것만으로도 스스로 약속을 지켰다고 인식하게 된다. 스위치가 켜지듯 말이다. 이 감각이 중요하다. 작은 실천 하나가 더 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한다. 실제 미 해군 대장 맥 레이븐의 유명한 연설이다. 인생을 바꾸려면 침대부터 정돈하라. 두 번째, 부정적인 지인을 정리한다. 주변의 부정적인 지인을 쳐내야 한다. 그들은 지인이라고 할 수도 없다. 오히려 방해꾼이다. 뭘 하든 응원 대신 자꾸만 안 되는 이유를 대고 부정적인 말로 자존감을 깎는다. 현실적인 척하며 타인과 나를 비교한다. 내가 온전히 나답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친구라면 손절하고 가족이라면 독립하여 멀리 해야 한다. 그것만으로 즉시 자존감이 높아진다. 옆에서 깎아내리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세 번째, 오늘이 남은 인생의 첫날임을 알고 있다. 지금이 삶을 바꿀 수 있는 초로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젊고 어릴수록 남은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 자존감을 높이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남은 여생을 충분히 보낼 수가 있다. 오늘이 변화의 첫 걸음이다. 일의 효율을 높이는 법. 가장 하기 싫은 것을 가장 먼저 하자. 사람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하기 싫은 일을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다. 발상을 전환해서 반대로 하면 작업 효율이 매우 높아진다. 개인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적이다. 일을 시작할 때 체력과 정신력이 가장 충만한 법. 가장 하기 싫은 일을 제일 먼저 처리하면 싫은 마음과 스트레스를 이겨낼 힘이 있다. 싫은 일을 먼저 처리하면 나머지 일이 수월해진다. 업무, 하루 일과, 한 달 계획 등 자신이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기 싫은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싫어하는 일을 파악했다면 우선순위로 정하고 먼저 처리한다. 물론 처음에는 괴롭다. 참고 견디다 보면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인 일인지 알 수 있다. 결국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인데 결국 꺼리는 일을 마지막으로 남겨두면 앞에 수월한 일을 처리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압박감을 받기 때문이다. 습관적으로 만들면 더욱 좋다. 작업 속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소모되는 시간을 아낄 수가 있다. 무엇보다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제대로 쉬는 법. 집안일을 미루지 않는다. 청소, 빨래, 설거지는 쌓아두었다가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게으른 완벽주의자일수록
그런 경향이 있다. 완벽하게 대청소를 하려고 자꾸만 미루는 것인데 좋지 않다. 집안일은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다. 학생 때 숙제가 밀려있는 상태로 놀면 아무리 즐기려고 해도 마음 놓고 놀지 못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집안일이 쌓여있으면 늘 마음 한구석이 찝찝해서 제대로 쉬지 못한다. 막상 매일 해보면 대청소처럼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다. 짧은 시간만으로 정리할 수 있고 찝찝함 없이 푹 쉴 수가 있다. 주기적으로 멍 때리기를 한다. 불멍, 물멍, 순멍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아무 생각 없이 넋 놓는 것이 뇌의 피로를 푸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뇌는 인간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는 가장 바쁜 기관이다. 잠잘 때도 휴식할 때도 뇌는 계속 돌아가니 피로할 수밖에 없다. 다만 뇌를 자극하는 전기 신호를 현저히 줄일 수가 있다. 바로 멍 때리기다. 최대한 시각과 청각을 차단한 채 아무 생각 없이 몸에 힘을 푸는 행위가 바로 뇌를 제대로 쉬게 한다. 자도 피곤할 땐 이유가 있다. 쉬는 것을 제대로 쉬지 않아서이다. 머릿속에 더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을 때도 뇌에 과부하가 걸려서 그렇다. 다른 거 하나 없는 날인데 이상하게 일이 잘 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날이 있다. 자신도 모르게 제대로 쉰 다음 날인 경우가 많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이유. 하나, 규칙적인 하루를 살아야 삶이 뜻대로 통제된다. 둘, 기분에 따라 낭비하는 인생의 손실을 막을 수가 있다. 기분이 나쁘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게 사람이다. 내키면 하고 아니면 미루고 그럴수록 감정도 일의 결과도 기복이 생기고 갈수록 심해진다. 스스로 정한 규칙이 이러한 기복을 안정화한다. 무기력하고 우울한 감정이 삶을 방해하는 것을 막아준다. 생활 패턴을 지키는 것이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셈이다. 하루의 생활을 다스릴 줄 알면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것과 같다. 인생을 내 의지대로 통제하는 건 하고 싶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연습이 되어야 인생에서 방황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방황은 쉽지만 통제는 어려운 법이다. 조바심을 내다가 이를 그르치지 말길. 계단을 오르듯 하나씩 밟아 나가면 어느새 꼭대기에서 풍경을 보듯 하루하루가 눈에 들어오고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시작이 손해를 막는다. 우선 시작하자. 일단 하고 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한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를 효율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협업을 하버드와 할지 예일대와 할지 고민했다. 연구실과 장비를 비롯한 여러 조건을 면밀히 비교하고 결정하느라 3개월이 걸렸다. 그는 본인 인생에서 해당 3개월이 가장 어리석은 기간이었다며 후회한다. 그 시간에 어느 곳에서든 연구를 시작했으면 훨씬 더 빠르게 큰 성과를 이뤘을 텐데 그야말로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 길지 더 유리할지 따질 시간에 일단 시작해야 한다. 성공하면 좋고 실패해도 경험이 생길 테니까 말이다. 성공과 실패를 고민할 시간에 우선 해보는 것이다. 경험은 재도전 시에 성공에 소모되는 시간을 대폭 줄여주는 자산이 된다. 실패를 걱정하는 것, 조건을 따지며 고민하는 것, 모두 시간 낭비가 된다. 당장 눈앞의 일밖에 보지 못하는 좁은 시야인 셈이다. 물론 실패하면 시간을 잃는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걱정만 하며 허송세월에도 시간을 잃는다. 똑같이 시간을 잃는다면
도전에서 성공의 가능성과 경험을 얻는 편이 현명하다. 가만히 있으면 시간도 잃고 경험도 얻지 못한다. 이중으로 손해보는 구조를 자초하는 것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자는 기분이 우리의 하루를 움직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인생을 겪다 보면 잔뜩 흐린 날도 있는 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자신의 기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은 부분만 발췌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